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큰 폭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수 있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 바로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2003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관련 사업들 그리고 관련된 투자들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리고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되냐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언제 폭락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들어본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의 팩트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의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많은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중가의 아파트들, 이제 12억 원 초과부터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갭 메우기 현상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0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들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9월 현재 전 고점 2021년 최고가 대비 86% 정도의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격들은 이제 내년이 되면 이 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뭐 통화량의 증가, 여러분들께서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화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약 1660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182조 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307조의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027년도 이후에는 공급 부족이 굉장히 없어져요. 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부동산의 가격들,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부동산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요인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 세 번째는 통화량,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 제한을 하고 이제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끔 대출의 제한들을 거는 그 대책들을 발표를 했고요. 97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추후에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의 시장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더 빨리 사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부동산의 규제 지역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10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의 지역별로 규제 지역을 확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규제 지역을 확대하게 됐을 때는 이제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된다는 부분, 세금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지금은 보유만 하면 되지만 실거주까지 해야 되는 그런 단점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거나 대출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부동산 지금 시장에서 규제책들이 나왔을 때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규제책들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부동산의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속에서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도 97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낙찰가 또는 낙찰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대출 규제라든가 또는 이제 공급 확대 방안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대출이라든가 규제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 지난 시간들을 좀 되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시점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을 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한번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니까, 많은 부동산의 가격 하락 시점은 이제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은 1992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많은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분당이 97,500호 정도, 그리고 평촌에는 42,000호, 그리고 삼본에 42,500호, 중동에 4만호, 그리고 일산에 69,000호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거의 뭐 신도시, 5대 신도시를, 1기 신도시를 이제 출범을 하면서 많은 주택들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출렁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2기 신도시가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2010년부터 2012년도 이제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제 2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때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부동산의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제 양주라든가 파주라든가 김포, 검단, 광교, 동탄, 평택 이런 곳에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택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또 출렁거림 현상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부동산에 일을 했을 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2008년도가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도 이제 강남권에 있는 부자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경매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대1의 경쟁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동산들을 수익형 부동산, 월세화 부동산들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가 지나가고 12년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작은 원룸형 또는 투룸형 주택들, 수익형 부동산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기 남부권이라든가 이런 작은 주택들을 지어가면서 10%가 넘어가는 수익형의 부동산들이 이제 화랑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2010년도와 12년도의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성행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좀 있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로 계속 머무르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정체돼 있으니까 이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굉장히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이제 2014년도, 15년도 이때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이 적은 돈으로 이제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 서울에 있는 지역들을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권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갭을 끼고 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에 많이 무리해서 하는 경향이 많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정체돼 있고 전세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왜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일부에는 이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지방에 있는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본 사례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 그런 젊은 세대 분들이 연끌을 해가지고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많고 핵심적인 입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공급 물량이 그러면 언제가 많아지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7년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 대신에 2030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니면 그 전후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왜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가 출범을 했고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는 시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3기 신도시의 입주가 돌아오는 시점이 됐을 때는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았을 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공급이 많았던 그 시기에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급에 의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는 2030년도이기 때문에 그쯤에 부동산의 가격이 출렁거림 또는 가격의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 부동산의 시장을 좀 폭넓게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공간 임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단기 임대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공개 특강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개 특강, 비공개 특강을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들을 수 있게끔 할 예정인데요. 추후에 이러한 공개 특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수익을 남기고 계시고 최근에도 에어비앤비 계약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또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